안녕하세요. 2019년에 이어서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에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천연 허브의 효능하고 그 다음에 제주 허브 산업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허브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인 허브에서 오일들을 추출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로마 오일을 집에 한 가지씩 다 가지고 계시긴 하는데 그 오일들을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리고 이제 뭐 나오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다 그게 그거하고 그러는데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이제 이해를 돕기 쉽게 이 아로마 트리라고 해서 이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국의 유명한 아로마 테라피스트들도 아로마 트리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어떤 식물에서 각각의 그 추출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 과일이라든지 지금 그림은 굉장히 간단하게 했지만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이 줄기,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뿌리, 잎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그 부위에 따라서 각각의 식물의 효능이 다 틀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뿌리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식물에서 뿌리 부분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뿌리가 있다라는 거는 지탱을 하는 거거든요. 뿌리가 만약에 튼실하지 못하면 식물이 지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들을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는 똑같은 효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이 지탱을 못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떨 때 흔들리죠?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요즘에 힐링 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케어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로마 오일 중에서 이런 오일들이 어디에서 그럼 어떤 오일을 써야 되느냐? 바로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들인데 향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선 이제 한번 보시면은 식물 부위에서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하라고 했는데 안정성, 뿌리가 튼실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영양분이 저장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의 기초고 신체에 대한 강장작용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통 보약을 많이 먹죠. 그래서 보약이 전체적으로 몸을 강하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아로마 오일하면은 뭐 릴렉스, 그러니까 휴식하고 뭐 쉬게끔 만든다고 그랬는데 오일 중에서는 이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그 사람이 지쳐있을 때 이 사람이 좀 덜 힘들게 에너지를 주는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 오일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티버라든지 그 다음에 진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다 보면 뿌리 그 이제 식물 같은 거를 뿌리 채소 같은 걸 먹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덜 힘들게 하는 거. 그리고 땅속에 있습니다. 그라운딩. 요즘에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필요한 오일이 바로 이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붕붕 떠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땅을 밟고 나무 숲에 가서도 좀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항상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라운딩을 시켜줄 수 있는 효능이 있고요. 정서적인 안정, 카밍, 쿨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오일을 쓰면 시원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조금만 뭐 하면 화내는 사람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들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앉혀주는 오일이 바로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오일들도 이 식물 부위 중에서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일단은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았을 때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나무와 같은 어떤 이런 행태를 보고 우리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시기에 흔들리는 사람들,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내가 힘들어? 이랬을 때 나무에서 추출한 오일들을 쓰면 내가 좀 덜 흔들리고 덜 지치고 우리 아까 뿌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고 했는데 나무 숲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 받으세요?
뭐 가서 막 기분이 막 업돼 막 이런 건 아니죠. 그냥 편안함. 그래서 휴식.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아. 어떤 향을 맡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갔더니 막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았어. 그런 현상들이 바로 나무 부위에서 추출한 오일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샌달우드, 시더우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카민.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너무 막 들떠 있어요. 그리고 분주하고 열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급하고 막 화가 나고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카밍하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이런 부위에서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강인함, 자기 스스로 그리고 흔들릴 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런 행사에 제가 참여하게 되면서 요번에 숲 안에서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행사를 이 나무 숲 안에서 하게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숲에서 향기도 맡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 부위에서 추출한 오일들이 이런 효능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잎입니다. 잎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강압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잎에서 강압성을 한다라는 거는 그 식물이 살아있기 위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호흡을 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 몸의 호흡기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작용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유칼립투스죠. 그래서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모캔디라든지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에 이미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연구 결과로 인해서 효능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들 자체가 호흡기하고 친화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향들이 많아요. 물론 잎에서 추출한 오일들 중에서 부드러운 향들도 있지만 거기다 보면은 좀 날카로운 향들이 많은데 특히 제주에서 지금 많이 재배되는 그 허브 중에서 로즈마리가 있습니다. 로즈마리도 대표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굉장히 좀 자극적이면서도 맡으면 기분이 어떠냐면 좀 이렇게 신선하고 프레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축 처져 있다가 나 뭔가 해야 돼 라는 그런 의욕을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런 그 잎에서 추출한 오일들이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되고 그러니까 집중력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이 자체들이 일단은 항균력이 있습니다. 잎에서 추출한 오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검증된 결과들인데 그 잎에서 추출하는 오일들, 그러니까 이런 그 잎을 가진 그러니까 허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좀 항균력이 있다라는 건 어딜 가든지 얘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이제 열악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꽃입니다. 여러분들 꽃다발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뭐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은 좀 이제 돈으로 주면 좋겠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꽃을 받고 나서 기분이 나빠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기분 좋고 그런데 이 기분 좋은 게 막 업돼가지고 와 좋아 이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이 너무 편해. 마음의 평온, 심리적 안정. 받으면 그냥 기분이 나 너무 좋아. 그래서 로즈하고 자스민이 대표적인 이제 오일들인데요. 이런 오일들 같은 경우에 꽃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의 효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꽃은 또 이제 이것들이 계속 이제 번식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이 꽃 수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적용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생식기 쪽에. 그래서 주로 이제 여성에 관련된 질환에도 사용하거나 또는 심리적인 거에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생식기 쪽에 뭐 생리라든지 출산, 임신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련된 오일들이 바로 이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꽃의 생물학적 기능이 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해가지고 이제 효능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꽃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서 기분이 좋고 굉장히 마음이 온화해지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학 성분 중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또는 무기력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앞서서 강인함을 주거나 지탱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꽃 부위에서 추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단점은 뭐냐면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지만 재배하는 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청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재배를 하면서
단지도 형성하고 우리가 꽃이니까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관광산업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에는 그 유럽에서 뭐 많이 하다가 지금은 아시아 쪽에서도 중국이나 아니면 좀 이제 그 외진 쪽 그 산업이 좀 덜 발달한 이제 청정 지역 같은 데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렇게 좀 사람 발길이 잘 안 닿는 청정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이 꽃들을 재배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식용꽃 같은 것도 많이 재배하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이 아로마 오일을 추출하는 꽃 같은 게 장미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 대단위로 재배되거나 이러진 않고 요거를 생육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좀 이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추출 부위는 프루츠 앤 시드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과일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블랙페퍼인데요. 후추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주니퍼베리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이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 열매가 그러니까 뭐 먹기는 먹지만은 우리가 뭐 달콤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추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씨앗, 저기 펜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 같은 게 있는데 요것들은 전부 다 에너지가 다 응축돼 있어요. 앞으로 이것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성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활력이라는 효능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주로 이런 것들은 소화기계에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음식에 관련돼서 지금 뭐 블랙페퍼라든지 펜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향신료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화를 돕기 위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그 다음에 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독 작용도 하고 우리가 이제 성장할 때 이런 그 많이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많이 쓰이진 않지만 향적인 면에서는 좀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배는 주로 이제 좀 따뜻한 나라, 인도나 어디 이렇게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같은 데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런 부위에 효능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과일 껍질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주에서 많이 지금 생산되는 게 바로 귤이죠. 만다린. 만다린도 이 만다린 껍질에서 오일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그 다음에 뭐 라임, 그 다음에 베르가못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런 향을 맡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심리적인 효과. 굉장히 활력을 주고요. 긍정적 사고를 유도합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이럴 때 굉장히 그런데 작년에 저희 이 아로마 페어 행사를 했을 때 외국 강사들이 오셨어요. 나이가 전부 다 이제 뭐 50대 말, 그 다음에 60대 초반의 그 여자 강사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이 제주에 있을 동안 너무너무 애들처럼 웃다가 가셨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만다린 오일. 만다린 오일이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즐거움을 주는 오일이라고 그러는데 귤 향만 맡으면 만다린 향만 맡으면 마음이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60이 넘은 몸에도 불구하고 막 애들처럼 웃고 노래 부르고 막 즐겁게 막 하고 그러는데 이 제주에 계시는 분들은 이 만다린 향 많이 드시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 향들이 굉장히 사람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지천에 깔렸는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좀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엄격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일 껍질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들의 향을 맡으면 기분이 나빠 있거나 좀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오일이 가장 필요하기도 합니다. 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나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 좀 나가고 싶은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에서 이렇게 많이 나는 만다린 이런 오일들도 또는 아니면 이런 시트러스 감귤 계열 오일들을 감귤 계열 과일들에서 추출할 수 있는 오일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과일 껍질을 보시면은 우들투들해요. 과육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고 그 껍질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껍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톡 터트리면 오일이 나오는데 바로 그 오일들을 가지고 이 이제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들투들한 표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이렇게 셀룰라이트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갖다가 이 그 과일 껍질에서 추출한 오일들은요 림프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자몽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레몬이라든지 오렌지도 다 이 림프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몸이 굉장히 이렇게 가벼워지고 디톡스가 되고 림프순환이 되면 몸이 가벼워지겠죠. 독소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지만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도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레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레진은 우리가 수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데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상처를 내서 거기에 진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진액을 가지고 이거를 굳혀서 만든 게 바로 레진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킨센스하고 미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동방박사가 예수님한테 가져다 준 향 중에 하나가 유향하고 몰약인데 이거를 프랑킨센스하고 미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방부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대시대 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종교 행사에 쓰거나 또는 상처 치유에 많이 쓰게 되는데 향이 묵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쓰거나 또는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뭐 이렇게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머리에도 바르고 그다음에 미르는 발바닥에도 바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 오일들은 향이 무겁고 그다음에 뭐 화학 성분을 얘기하자 그러면 탄소가 굉장히 많아서 좀 밑으로 쫙 가라앉는 향인데 맡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찰에 들어갔을 때 사찰 들어가서 와 기분 좋아 이런 것보다는 왠지 경건해지는 느낌이 들죠. 딱 그 느낌이 요겁니다. 그래서 레진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향이 굉장히 무겁지만 심리적으로 조금 뭔가 정화되는 거, 영적인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것보다는 일단은 굉장히 무겁고 안정된 향들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식물의 어떤 부위별로 해가지고 이제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식물의 에센셜 오일 형성이고 우리가 허브에서 이 아로마 오일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여러분들이 허브를 그냥 이렇게 향을 맡으시면 향이 안 나요. 그런데 허브를 좀 찢어보거나 또는 손으로 쓸거나 하게 되면 향이 나죠.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 그 자체에 전부 기름 주머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식한 말로 오일 글란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오일 주머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식물을 찢거나 또는 쓸거나 하게 되면 향이 나게 되는데 이 식물이 에센셜 오일을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기름을 형성하는 거는 영향되는 조건이 1조시간, 햇빛,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수정, 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1조시간이 긴 것들이 이 생육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도도 적당하게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는 거는 별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이제 봤는데 라벤더라든지 캐모마일, 이 이모텔이라는 거는 에버라스팅이라고도 하고 헬리크리썸이라고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야경 효과가 뛰어난 것들인데요. 외국에서 이런 사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단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에서도 허브를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뭐 로즈마리도 키우시고 라벤더도 키우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정지역이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직까지 이제 국한돼서 종류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가장 이 기후 조건이나 어떤 토양이라든지 이런 걸 맞는 걸 찾으시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연구가 덜 됐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주의 이제 어떤 허브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허브를 생산을 하더라도 이 허브가 지역에 따라서 함량이 이제 화학 성분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완전히 틀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에서 차이는 약간씩 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프랑스나 아니면 불가리아나 여러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특히 호주의 타즈메니아라는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곳인데 여기도 청정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약성이 좀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이제 그 보통 일반적인 라벤더가 굉장히 편하게 향도 부드럽고 이러는데 여기 거는 조금 이제 자기 향이 좀 강하게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새로운 지역, 그러니까 조금씩
어떤 그 허브의 생산 지역에 따라서 원래는 유럽에서 많이 재배되고도 있었지만은 이게 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보면 대표적인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중국의 신장지구 해가지고 저기는 이제 물론 한쪽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이제 거기는 청정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이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긴 하지만 라벤더를 아주 대규모로 해서 저렇게 키워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저기서 생산을 하고 또 추출도 하는 거죠. 뭐 북해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고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한번 허브를 심어보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너무나 큰 관광 산업이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이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진이라든지 원전 같은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많이 죽었지만 이 북해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이 천연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도 되고 또 저기 여러 가지 부가가치 산업들이 많이 발전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식용허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국내에서도 식용허브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냥 먹는 걸로 가지만은 대단지로 해가지고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좁죠.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식용허브 아주 고가로 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원산지별로 분명히 성분 함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효능도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가 계속 지속되고 제주에서도 이제 뭐 화장품 산업도 많이 발전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 화장품 산업에서 향이라는 개념은 물론 향이 모든 화장품을 다 지배하지는 않지만 향 하나보다는 향은 단일 산업이지만 단일 산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향이라는 건 어느 산업에 덧붙이게 되면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만약에 화장품에서 향이 좋게 되면 사람들이 더 찾을 것이고 또는 공간에서 그냥 밋밋한 공간보다는 향이 들어가면 이 공간에서 향이 있다 보면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 향산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과 또 이제 별개로 또 융복합을 했을 때 관광 자원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제주에 그 추천을 하는 허브를 한번 이제 제가 한번 골라를 했는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그 국내에 이제 뭐 허브 동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허브를 많이 보여주려고 많이 했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장품 산업 지금 이제 제주에서 화장품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향산업인데 그리고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물론 이제 허브를 생산을 하지만은 이거를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보니까는 추출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하고 나면 이 성분들이 어디에 효능이 있는지 연구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이것도 화장품 산업하고 더불어서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선은 양리 효능이 있는 허브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리 효능이라는 거는 일단은 부가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고가의 허브들, 물론 재배하는 데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요 세 가지 지금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왔는데요. 요거는 전부 메디컬 아로마에 쓰는 주 오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캐모마일이라든지 야로우라든지 이모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피부 트러블에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항노화, 피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굉장히 단가가 높은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용 효과가 뛰어나고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또 제주에서 생산이 되는 재배가 되는 이런 허브들은 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또 모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역 기후 조건에 맞는 허브를 좀 선택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주 화장품 산업하고 좀 연결을 하고 관광 산업하고 융복합 산업을 해서 굉장히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제주 국제 아로마 페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로마 하면 많이 듣고는 있지만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상용화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보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네 좀 많이 알게 되면은 이런 산업에 대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도 이제 한 꼭지를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천연물에 대한 관심은 산업이 발전할수록 계속 많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연하면서 굉장히 좋아는 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뭘 할지 좀 쉽게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여러분들도 제주국제 아로마 페어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